민주당 경선 예비 경선이 끝났습니다. 최문순 지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아 이건 말도 내가 안 볼 때는 되는 가짜 진짜. 뉴스인데. 이거 진단해줘야 된다. 민주당의 유머 감각이 바닥을 보고 있다. 6명 통과자들이 주먹을 딱 쥐고 막 각자 포즈를 막 물기도 취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최문순이라면 주먹을 쥐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뿌잉 뿌잉. 근데 문제는 지금 득표율과 순위 발표를 안 해서 나름의 짐작들로 누가 1위고 누가 2위고 이거를 알 뿐이지 그 이제 전체 판은 약간 잘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인데 또 이낙연 쪽은 판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압도적이다. 자, 이재명, 이낙연 판이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압도적입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네. 왜 그랬냐가 중요한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잘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뒤집히나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토론도 하고 했는데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중이. 아니 기억이 안 나게 네. 하는 게 스킬입니다. 바지 이런 거 기억날 바에야 차라리 기억이 안 나는 게 나는 하나만 기억해. 왜 이재명은 윤석열에게만 따뜻하냐? 그게 뭡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량 실점할 때 나는 가만히 있었다라는 이유로 지금 올라가는 거다. 관전자들이 이재명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낙연인가? 이제 이게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반영된 거거든요. 반사이익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뒤집어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내일부터 뭔가 잘해가지고 쭉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판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별로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뭐 내세우다가 약간 뒤로 빼고 앞으로는 공정성장이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 이거를 자신 있게 설명하면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가 옛날 얘기랑 지금 얘기가 다르다. 왜 다른지를 쭉 그냥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수사로 대받아친단 말이에요. 뭐 나는 한다 뭐 이런 식의.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든지 결국 바지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말장난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시원하게 이재명다운 그런 모습 왜 보여주지 못하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어떤 불안한 것이고 뭔가 얘기 안 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낙연이 반사이익 본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낙연이 다 뒤집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김진평론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에 대한 격려표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특히 호남이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더 본선 경쟁력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 판이 끝나기 전에 이낙연 한 번 더 밀어줘 보자. 이재명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데 사실 이재명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도 2위 주자라든지 이쪽에 좀 몰아줄 필요가 또 한편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에 좀 언더독 효과, 밴드 외관과의 정반대 언더독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낙연 지지세는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잘한다면 저는 그래도 승패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바짝 추격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낙연 표는 3층 구조예요. 호남이 하나 있고 강성친문 쪽이 있고 이낙연이 원래는 중도 확장성이 큰 주자였습니다. 영남 지역의 중도 보수층 중에서도 이낙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도층 중에서도 야 일을 화끈하게 한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재명을 더 좋아해요. 근데 중도층 중에서 점잖고 타협적이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은 이낙연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뜨면서 이재명보다 이낙연 쪽의 중도 표가 더 먼저 깎였어요. 그래서 윤석열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 표들을 이낙연이 다시 데려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격차를 많이 좁혔어. 결선 투표에 가면 드라마틱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그림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부터. 저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 왜냐하면 정세균 표야 이낙연한테 간다 치더라도 호남이라는 공통분모도 있고 정세균 후보도 이낙연 후보의 이미지 타협적이고 점잖은 겹치거든요. 그 표는 대다수가 이낙연한테 간다 치더라도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이 지지자들이 이낙연으로 쏠릴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재명 찍을 간다. 쪽이 더 많을 거다. 사실 이거는 검증이 안 되죠. 결국에는 결선 투표로 가도 이재명이 이길 이긴다. 것이다라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제 나는 뒤집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낙연의 낙풍이 불 것이다. 낙풍 좀 어가 안 좋다. 연풍이 불 것이다. 연풍. 이제 연을 날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선의 구도는 두 개예요. 하나는 보수 정치를 반대하자. 사실 이게 거의 전부를 규정하죠. 또 하나의 뭔가 축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이재명 반대예요. 이것은 사람
살아있는 구도입니다. 이재명 반대라는 이러한 독립적인 하나의 축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낙연이 뒤집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 앞으로 한 2주 안에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1대1로 붙으면 이재명이 나가도 윤석열과 해볼만 하고 이낙연이 나가도 윤석열과 해볼만 하다. 어차피 50대 50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이낙연 후보가 쫓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구도. 아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전에 노무현 이회창 대결 때도 광주 경선에서 왜 민주당에 노무현 바람이 일었잖아요. 근데 광주 경선 실시하기 전에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가상 대결을 붙였거든요. 노무현 이회창 이기는 걸로 나오면서 그게 광주 쪽에 전해진 거예요. 그런 차이들도 결국에 유념할 수밖에 없죠. 여론조사에서 이낙연이 이재명보다 훨씬 큰 차이로 윤석열을 이긴다. 이렇게 나오면 연풍이 시작됩니다. 재미연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미연대는 재밌게 보고 있죠. 네. 재미연대.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까? 그건 이제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몇 등을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승세셔가지고 이낙연을 제친다. 그때부터는 이재명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겠죠. 아직 그때까지 이제 기다린다. 그 전까지는 이낙연과의 전쟁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의도 정치에 적응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좀 겉돌고 있는 겁니까? 돌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겠죠. 좀 이도저도 아니라서 더 문제다. 네, 현재는 좀 어정쩡하다. 어떤 제3지대를 다지고 11월에 단일화하는 그림으로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하고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려는 거구나라고 그림이다. 생각했어요. 거꾸로 자꾸 보수적인 쪽을 부각시켜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살짝 좌클릭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저는 진중권과의 만남이 아닐까. 앞으로 이제 우로 던지고 좌로 던지고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수적 이슈를 던지고 중도와 호남 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는 건데 11월 단일화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림의 첫걸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나마 네. 8원 전 얘기든지 집값 얘기든지 그 아주 고전적인 그 이념 대립 구도가 아닌 얘기를 꺼내서 그걸로 보수의 정서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전략이구나 하겠는데 미군 점령군 뭐 이 얘기하고 이게 국민의힘 입당 문제로 누구를 안심시키고 뭐 이런 문제라면 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조기 입당한 다음에 윤석열 칼라에 맞게 중도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당을 바꾼다, 플랫폼을 바꾼다. 그렇죠. 저도 이제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현재 윤석열은 몸은 중간에 두고 시선을 오른쪽에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몸을 오른쪽에 두고 시선을 중도로 봐라. 이거를 제가 멋있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멋있게요? 제 말은 뭐 거지 같았어요. 저는 이제 진짜 대박을 치려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윤 전 총장이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느냐. 김종인이 했던 얘기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윤석열이 신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가지만 변수일 뿐이다. 윤석열 본인의 실력과 성향이다. 지금 보여준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게 제 생각이고 신당을 하거나 무소속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기에 맞는 행보를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도리도리라도 잘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MBC 기자가 경찰 사칭 그 취재 과정에서 이제 경찰 사칭해갖고 윤석열 총장이 고발을 했고 당연히 이제 본인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떻게 비춰지느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좀 의문이 남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법적 대응을 본인이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자의 어떤 흠을 고발하는 걸 넘어서서 이 언론사에 무슨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통심의가 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보수 언론이 뭐라고 하느냐 채널A 사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채널A 사건으로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 당한 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윤석열이 자기가 당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거다라는 서사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건 안 좋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 잘한다 신난다 막 윤석열 복수하자 뭐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윤석열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 좋게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얕은 수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뭐 생각과 의도인 것인지 아니면 참모 중에 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건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한테. 과거와 같은 독재 정권도 아니고 윤석열에게도 뭐 그런 권리는 인정해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좀 불공평할 수 있는 게 이게 당의 후보였다면 본인은
좀 점잖게 빠져 있지만 당에서 고소 고발을 해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나서는 건 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은 이런 고소 고발이 서로 간에 오고 갈 텐데 대통령 선거 끝나면 헐 거 아닙니까? 대단한 주제고 경찰을 사칭합니까 기자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찔러서 고소 고발을 하되 정치적으로까지 진창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이의 부하입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